예, 우리 한하진 환경부 장관, 네.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유이동 기상청장 세 분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이 다음에 멍해가 아니고 명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후손들한테 좋은 조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말문을 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현안 질의 준비하면서 민길숙 중부고용노동청장 기자랑 브리핑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제가 예. 1분 1답을 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조업체의 파견은 불법인데 포장작업 관련법이 없다고 들었다. 향후 대책 마련할 것인지. 민수길 청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수 패키징 파견 관련해서는 정책적 사안이라 추가적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알고 있다. 맞냐 틀리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예? 이 민기수 청장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행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은 파견이 금지돼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재판소 2017년 파견법 위헌소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역시 제조업체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포장 그리고, 검수도 그리고 경총도 파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서 포장 후처리 업무 역시 파견 대상 가능 업무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장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민수길 청장이라는 분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수사 중인 문제다 아니다 떠나서 노동부의 아마 총장급이면 한 2급, 1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노동부는 그래도 사회적 약자, 노동자의 입장에 대한 상대적인 좀 더 관심과 고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고용노동부 뭐 균형적 관점도 아니고 노동부가 노동자들 입장인지 아니면 기업인들 입장인지 나는 어떤 의미에서 고용 통제부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입장에서 고용 탄압부 같은 입장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심각하게 좀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마운 말씀 감사드리고 어제 김태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약자 공정하게 하되 약자에 대해서는 아니 적어도 우선적으로 적어도 예를 들면 예. 최소한 청장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노동자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차관이 심각한 내부 검열과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직 예. 점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고위험 사업장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감독관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차관이나 실국장이 그런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장관이잖아요. 제가 장관은 정무적인 자리 아닙니까? 차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부처, 기재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인력 지원을 할 거냐. 적어도 예를 들면 직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서 절박하게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제사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예. 절박하게 안 그러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해서 이거 안 그러면 또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적어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총 출신이고 누구보다 내가 알기에는 노총에 있을 때 노총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노동운동하는 분들한테 존중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그 직에 있고 끝나더라도 그래도 이정식 선배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균형적 관점 그래도 노동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선배였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에 대전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어쨌거나 이 제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예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방적 관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교육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아까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통역 같이 연결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교육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장도 안전교육 형식적으로 했지 외국 통역 배치하고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피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적어도 중국어로 표시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한 고민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위원님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이주 노동자들도 단순하게 이주 노동자, 예.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런 좀 관점의 대전환도 동시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순하게 고용노동부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또 법무부 포함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을 다시 구성해야 되고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 리뉴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사업비가 100억 삭감이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관련 사업비가 줄어든다. 이거는 그리고 상담소가 폐쇄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끝나고 답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예. 저는 외국인 노동자는 느는데 상담소 폐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모순된 행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 예.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제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장관께서 말씀한 대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외국 노동자에 대한 고민들 해야 된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근무 기간이 10년간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주 노동자도 어쨌거나 동반자적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 맞게 정책의 대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존경하는 우리 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외국인이 이제 E9 비자로 오는 분만 해도 이제 16만 5천,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5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나 어려운 데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안 가서 어쨌든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의 동반자로 인식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번 불행한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 악용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촘촘하게 입국 단계부터 그다음에 들어와서 사업장에 인도되기 취업 전부터 취업한 이후에 다 교육이 의무화돼 있는데 단계부터가 아니고요. 예. 입국 전부터 사전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입국 전에도 합니다. 그래서 쭉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들어와서 취업하고도 채용할 때 그다음에 정기 교육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H2 비자로 오는 분은 우리 저기 조선족 동포니까 아마 그나마 언어는 좀 소통이 될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 교육 같은 경우에 E9 같은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 같은 경우는 원어민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교육의 중요성 강조하시는데 실효성 높이고요.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동반자로 본다면 이분들이 와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체류 기간 동안에 그죠? 그래서 뭐 불이익 차별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완스톱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관광기관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안전공단, 인력공단 해가지고 지금 매칭을 해가지고 완스톱으로 그러니까 상담, 교육, 컨설팅, 통역, 그 다음에 정착 체류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주영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